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1일 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2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약 13% 증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7억 달러에 이른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인데요. 위험 선호 심리는 또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던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41% 하락한 2,70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하면서 86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와 국제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형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일단은 차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미국 시장이 전날 빠졌죠. 빠진 차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빠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급락은 안 나옵니다. 뭐 오늘 당장 급락이 나오려면 뭐 나스닥 선물이 엄청나게 빠져야 되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근데 선물 지수는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근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미국 선물은 내일 미국 시장이 시작이 되니까 내일서부터 나오는 게 좀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나스닥 선물보다는 유럽 시장이 오늘 개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이제 이게 더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보면, 자,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인데요. 한 번 더 빠져도 박스권에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에 올라가면 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얘네들만 지지해주면 아직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우존스도 여기 저점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밀렸다가 양봉 나고 올라가주면 되니까. 깨졌을 때가 문제인 건데, 그럼 이게 깨질 것이냐? 아직 뭐 그렇게 단번에 깰 것 같은 느낌은 아직 안 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수급이 그동안 좀 좋았고, 그리고 코스피 차트도 이 정도, 그러니까 2665가 전저점 자리인데요. 여기를 지지를 하고 2800과 2차 목표치인 2850에서 2900까지 정도의 반등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기관들과 함께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일단 좋아 보이고, 이게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수가 여기서 쉬지 않고 팡팡팡 움직이면 삼성전자 같은 게 가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여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오늘도 지금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한데,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원자재,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뭐 곡물 관련주, 이런 뭐 비료 관련주 최근에 움직였던 거,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슈가 계속 있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감기다 뭐 감기 수준이다 그랬다가 지금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 숫자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사망자가 지금 추월을 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지금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그냥 막 끝났다 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리두기 완화한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어쩔 수 없이 푸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상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다 풀지는 못했겠고 어쩔 수 없이 요만큼 풀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서 풀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지금 위중증 환자 숫자들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그 중환자가 지금 한 1,000명대 정도 육박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2,500명대가 이제 될 거다라는 지금 정부의 얘기도 있었고 사망자 숫자들도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치가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사망자가 아직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사망자가 지금 원래 20명대에서 지금 70명대, 50명대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 되면 다시 100명대로 늘어날 거라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뉴스에 대한 의견이에요. 저는 결국은 오미크론은 뭐 치료제가 나오든 해서 잡힐 걸로 예상을 하는데 단기적인 이슈로는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되죠. 그럼 겁을 내면 살라면은 그러니까 살아나려면 여러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야 되고. 그럼 뭘 사야 돼요? 상비약, 해열제, 감기약.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는데 오미크론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사야 되는데 약국 갔더니 약 가격이 2배가 뜨든 아니면 더 비싸지든 아니면 물량이 없다 그러면 그럼 황당스럽죠. 근데 지금 이 중증 치료자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도배를 하게 되면 전국 약국에 있는 상비약들을 다들 집에 이제 또 사재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또 최근에서도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거기다 진단 키트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사망자들이 이제 100명대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근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추이를 보게 되면은 조만간에 100명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저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근데 뉴스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뉴욕에서도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지금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 오미크론 그 사망자가 델타 사망자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와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유행했던 그 사망률들이 막 그것들이 오미크론이 더 높은 상황으로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지는 지금 경고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사망자들이 결국 늘어나게 되면 그 제약 관련주들이 있죠. 제약 관련주들 그래서 해열제, 감기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진통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진단 키트까지도 이슈가 되면서 제약주들이 한 번 정도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쪽 관련주 계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일단 오늘은 관망세로 가는데요. 지금 다시 뭐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오늘은 안 열려도 내일 열리고 그다음에 영국 시장이 열리면 별거 없네 해서 반등 주게 되면 그러면은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은 다시 오늘 빠졌던 종목들이 정상적인 종목들 반도체라든지 IT 섹터라든지 이런 애들은 내일서부터 움직일 것 같고 그와 상관없이 지금 이슈가 있는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뭐 소주도 가격 올린다 그러고, 뭐 두부 가격도 올린다 그러고, 뭐 곡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모든 이런 이슈가 있는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정도의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가 됩니까? 2,665가 지지가 되면 그러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를 보면서 해외 시장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내일서부터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도 지금 플러스로 바뀌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저는 폭락보다는 버티고 내일서부터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와 영향이 없는 뭐 진단키트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주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공략에 대한 매매 시그널은 여전히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55포인트로 저점 지지하면서 해외 시장 눈치 보는 국내 시장에다 말씀 주시면서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낙폭과대 소비주, 진단키트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자 이런 좋은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랩지노믹스가 11.7% 수익률 성공했고요. 엑세스바이오 6.1% 달성했습니다. 바이오스마트 4.4% 성공했고요. 나노엔텍 3% 성공하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0.8%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이오스마트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일단 차트 모양새가 예술이에요. 굉장히 좋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진단키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생긴 바닥에서 양봉을 2개 박혀놓고 있는 그런 패턴주들은 웬만해서는 수익이 나는, 그리고 한번 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게 생긴 바이오스마트 같이 생긴 뭐 소비주가 있으면 그거 사면 되고, 바이오스마트처럼 생긴 뭐 도시가스 관련주가 있다, 그거 사면 돼요. 바이오스마트처럼 생긴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비료 관련주, 뭐 그런 쪽에 있으면 그쪽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지금 차트 모양만 봐주고도 시장에서 매매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전에 플러스로 바뀌려고,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당장 뭐 이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에서 이게 수혜를 받는 쪽은 미국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중동보다도 기름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셰일 혁명, 셰일 오일, 여기에서 천연가스랑, 그러니까 가스랑 LNG 가스랑, 그러니까 가스도 많아요. 뭐 로키센망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뭐 몇백 년을 쓸 수 있는, 뭐 그게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발견이 됐다부터 해갖고 미국에는 캐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름부터 해갖고 기름층부터 해서, 그 옛날에는 쓰지도 못했던 그 모래에 섞여 있는 기름들을 뽑아내는 셰일 기술들, 셰일 혁명. 그래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 그래서 기름도 많이 뽑아내고, 근데 유가가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은 둘이서 대치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긴장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전쟁은 뭐 쉽게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고, 아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대립하고 있는데 뭐 쉽게 전쟁은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갈 종목들은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 빠졌다 그래서 저는 빠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정도는 눈치를 보여주고, 오늘 저녁에 영국 시장이 막 4%, 5% 폭락하면 그러면 영향을 받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느낌이. 그냥 뭐 빠져봤자 0.8% 이 정도 느낌? 미국 시장도 오늘은 휴장이지만 내일 열려도 또 빠질 거냐? 오히려 플러스 나지 않을까라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 지지를 하고, 뭐 만약 내일 미국 시장이 빠져도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다시 플러스가 나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박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종목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매매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할 거냐? 영향을 받는 쪽을 할 거냐, 영향이 없는 쪽을 할 거냐. 영향이 있는 쪽들은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 2차 전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조만간에 이제 막 해열제, 감기약 이거 동난다는 얘기 아마 뉴스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재택 치료, 집에 가서 치료하라 그러는데 병원을 못 가니까, 병원이 지금 이제 병상들이 이제 점점 이제 차지게 되면 막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하루 2,500명 막 발생을 하고 막 이런 이제 하면은 병동이 모자라게 되면 집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약을 사야 되는데 제약회사들이 많이 지금 생산을 해도 물량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이슈가 지금 도처에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사망자가
뚝뚝뚝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생명의 위협이 느끼지 않고 뭐 괜찮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사망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특히 어린아이들 이제 접종을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이게 또 위험하니까 그러면 또 해열제를 먹여야 되는데 또 그 감기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상비약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이슈가 되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잠깐 움직일 수가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잠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망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것 같은 정부 발표에 맞춰서 아마 세력들도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도 괜찮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좀 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플러스로 바뀔랑 말랑 하는 흐름 속에서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다들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바이오스마트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인 나노엔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엔텍. 자, 지금 안 그래도 뭐 녹십자 MS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몇몇 애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 관련주 쪽인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진단키트였는지 감기약이었는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에 있었던 종목 지금 대원제약이 치고 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녹십자 MS 그다음에 바이오스텍도 지금 녹십자에서 다시 움직이고 바이오스텍, 바이오톡스텍 전날 상한가 갔었던 얘도 지금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장중에 9,500원까지 지금 쭉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고점에서 아직 잘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패턴주들 흐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 봐서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래서 나노엔텍도 앞에 거래가 한번 실려 있고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완전 뭐 1,000억 이하짜리는 아닌데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고 있어서 물량은 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요 거래를 실으면서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 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뭐 전날 미국 시장이 흔들렸고 뭐 전쟁 사태 때문에 곧 전쟁 날 것 같고 시장 막 박살날 줄 알았죠. 안 박살납니다. 오히려 박살나기는커녕 지금 저쪽에는 롯데관광개발사부터 해가지고 강원랜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저쪽은 폭등이에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쪽인데 YG엔터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생각보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 시그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이게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전날 이거를 7,000원에 공략을 해서 이미 3%는 달성을 했습니다만 다시 밀렸죠. 다시 밀리면 또 사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7,500원, 뭐 8,000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얘기했잖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툭 하고 튈 수가 있다고. 튈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저점 매수했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 진단키트 이슈가 왜냐면 확진자가 10만 명이지 20만 명, 30만 명이 다음 달에 될 거라는 예상치가 이미 올해 그러니까 2월 초부터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거의 현실화될 것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그 전문가는 이제 의학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계 쪽에 얘기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되면 위중증 환자도 확 늘어날 거고요. 당연하잖아요. 위중증 환자도 늘어날 거고 병상은 마비가 될 거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 암이 걸려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상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또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또 그다음에 감기가 걸렸는데 치료를 했더니 약이 없어. 병원 가려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 환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못 가. 그럼 약국 갔더니 약도 없고 이러면은 또 이런 이제 제약 관련주들부터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그래서 제약주들한테는 그거에 따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들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9,000원대가 만원대에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는 좋다고 얘기 안 하죠. 그 이슈에 잘 팔고 나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다시 3%대로 올라오면 그때에서는 뭐 분할 매도를 하시든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하나도 안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복불복 게임이에요. 물론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았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딱 팔았더니 이게 갑자기 진단키트 이슈가 다 돼가지고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서 얘가 10,000원, 12,000원, 뭐 15,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물량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어쨌든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인다. 낙폭과대 종목이다 얘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바이오스마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바이오스마트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드렸었고 이미 수익률은 달성을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이거 바이오스마트 맞나요? 오늘 아침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3%대 4%대였던 것 같은데 자, 차트 모양이 이쁘죠? 차트 모양이 이쁘고 거래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아까 나노엔텍도 한 이쯤 절반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도 이쪽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나노엔텍도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나노엔텍보다 얘가 왜 더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앞에 있는 백이 좋아요. 백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장대 양봉이 아니고 얘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죠. 한 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그 기억이 있어서 다시 땡겨 올린,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었던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강하게 한번 뻗을 수 있는. 근데 나노엔텍은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어서 얘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얘의 장점은 많이 빠졌다라는 게 장점인 거고 바이오스마트의 장점은 앞에 거래 실으면서 아주 무식한 놈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 무식한 놈들은 세력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식한 세력들이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그 물량들을 뺏어 먹으려고 거래 없이 열심히 말라놨어요. 말려놨는데 이게 안 가겠어요? 네, 한번 가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아직 이슈는 살아있고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던 그 무식한 거래량을 치렀던 그 세력들은 이 안에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타이밍이 되면 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쫓아갈 게 아니고 절반을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지 말고요. 좀 밀릴 때 5,650원으로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공략을 하세요. 싸게 공략하면 물론 지금 사갖고 뭐 물릴 것 같지는 않은데 5,650원으로 좀 쌀 때 공략을 하면 6,500원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그러니까 거래가 실린 이 장대 양봉 이게 이 종목의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뭐 하나의 뭐 징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 공략을 할 때에서는 앞에 강한 흔적이 있었던 종목들이 밀리면 이런 종목을 단타를 하든 매매를 했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요거를 믿고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바이오스마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이오스마트 만나고 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지난주에 4%대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낙폭 가대 패턴이고 거래 실내 부분도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650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동원 아스텍이요. 동원? 9,000원에 10%. 동원 아나텍? 네. 아스텍이 아니고 아나텍이죠? 네네. 네, 동원 아나텍 비중은 10%시고 얼마에 사셨대요? 9,000원이요. 9,000원. 9,000원. 사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사신 지는 한 달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네네. 한 달 정도면 그때서는 제가 현금화를 하거나 시장 빠질 거니까 조심하라고 했었던 그때일 건데 네, 아마 방송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빠질 거니까 한 달 전이니까 지금이 2월 21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그래서 1월 21일 이때에서는 21일 이쯤에서는 이제 시장이 빠질 거니까 이미 벌써
뭐 빠졌죠.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피로 보면 아마 딱 그쯤이 될 거예요. 여기 2,900이 깨졌을 때 2,850도 깨지고 2,900 깨질 때 여기서 1월 17일 날 여기서부터 해서 시장 깨지고 나서부터 해서는 이제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깨지니까 동훈안혜택이 떨어진 겁니다. 네네. 동훈안혜택이 잘못한 건 없어요. 얘는 아주 정상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장이 빠졌으니까 싸게 내려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매매 또 물타면 어때요? 지금 사서. 물타기는 가능한데요. 지금 네. 미국 시장이 빠졌죠. 네. 미국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만약에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지면 얘는 아직 반등보다는 더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하면서 물타기를 할 때에서는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내일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난다. 네. 아니면은 내일도 마이너스가 난다. 그럼 하루 더 참았다가 수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플러스가 난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인을 하고. 네네. 알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네, 알았습니다. 플러스 나면 그때는 추가 매수 되는데 오늘은 그냥 관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OCI 폴리실리콘 태양광 섹터. 자, 매수 가격 94,000원에 비중은 25%.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군요. 뭐 10만 원까지는 무난합니다.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고 장이 좀 세게 움직이거나 폴리실리콘 쪽으로 이슈가 확 들어오면은 뭐 11만 원까지도 무난한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슈가 전혀 나오지는 않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뭐 에너지 이슈들, 그다음에 전쟁 이슈들, 곡물 이슈들, 비료, 뭐 사료 관련주들의 폭등 이 이슈들, 뭐 LNG 가격 폭등한다 이슈들 이런 이슈들만 있지 뭐 폴리실리콘 이슈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 이슈들 요 정도 이슈들이 그쪽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음식 가격 상승을 한다. 그다음에 그 금리도 계속 올린다고 막 미국에서 얘기 나오니까 뭐 금리 상승 수혜주도 이쪽 애들이 더 빠르고 얘네들은 그냥 10만 원 정도에서 11만 원 정도의 그 박스권 정도의 흐름으로 보면서 수익에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막 급등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녹십자 MS도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쪽에 있는데 얘는 이미 차트가 무섭게 서 있죠. 그러니까 서 있는 애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렇게 누워있는 종목은 이슈가 없잖아요, 지금.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 계속 누우면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으니까 10만 원 정도에서 뭐 매도를 잡고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아니면 뭐 장기 투자로 뭐 11만 원에서 12만 원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좀 계속 좀 지루할 것 같다는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태양광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막 기사들이 막 나오면 그때서는 이거를 열심히 사면 돼요. 더 갖고 있으면 되고. 근데 지금은 태양광 이슈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도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홀딩스. 자, 한국콜마홀딩스 뭐 지주사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장기 투자로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마스크 벗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재차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보유를 하시고 결국은 보유하시라는 얘기고 3만 원에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저거를 넘어갈 겁니다. 계속 가져가세요. 아직 반등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뭐 22,000원, 23,000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더 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다. 단기적으로는 악재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자, 통신장비주. 매수 가격 2,410원에 비중 7%. 이번 타이밍에서 아주 세게 올라오면은 뭐 불가능한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15%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지만 아직 통신장비주들이라든지 지금 반도체 섹터도 움직임이 없는데 뭐 빨리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2,2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 매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났을 때
상승으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다시 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은 다 움직일 수 있는데요. 얘도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어요. 16,000원 정도까지는. 18,900원.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고 여기도 보유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 50개 모아놓고 보고 있는데 플러스가 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뭐 얘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16,000원까지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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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목이 감겨갖고. 아이고. 자, 이러다가 또 나아져요. 성대결절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자,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대화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예. 69,800원에 25%. 69,800원이면은 그냥 장기 투자하셔야겠는데? 이게 예. 네. 처음에 12만 원대에 샀는데 네. 물타기를 해가 이리 낮췄는데 가져가도 끝이 없고 지금 이게 또 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갈지 물타기를 언제쯤 해야 될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많이 떨어진다. 만약에 막 전쟁 사태로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2만 원까지 다시 밀릴 수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최악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 8만 원, 10만 원은 다시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거면 지금 애매한 가격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39,000원대에 조금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래가 이 가격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를 어차피 장기 투자하실 거잖아요. 장기가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으셨어요? 네. 좀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손실해서 팔기보다는 수익에서 팔아야 될 거아니에요, 그래도. 네네. 한 2, 3년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뭐 8만 원 이상 갈 것 같거든요. 근데 2, 3년 가기 전에 한 번 빠지면 2만 원도 생각은 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물 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줄까요? 그러니까 물 타지 말고요. 지금은 보유만 가능하시고 네.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한 번 흔들리는 뭐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번 흔들리면은 얼마 정도 지금 2만 원대 말고 아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을 때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아주 종목들이 다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2만 원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여기서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사도 안 움직여요. 3년 뒤에 올라갈 건데 지금 사봤자 뭐 합니까? 하도 애가 타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애가 타도 망할 회사는 아니고 갈 때 되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예. 이거를 한 2만 원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2만 원 쪽으로 찍어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강하게 물타기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2만 원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많이 빠져봐야 뭐 3만 5천 원? 많이 빠져봐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한 4만 6천 원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4만 6천 원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많이 물린 거니까 고점에서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서 8만 원, 10만 원까지 한 10만 원 정도 가면 욕심내지 말고요. 그때는 10만 원 올라오면 그렇죠. 거긴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는 왕창 팔았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본주이라도 찾으려고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가 지금 확 타버릴까. 만약에 매수 가격이 한 4만 4천 원이고 이거를 그렇게 장기로 보는 게 아니라면 4만 4천 원이면은 수익 나면은 일단 파세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거의 7만 원대, 그렇죠? 69,800원이니까 예, 7만 원대 예. 물려인 상태에서는 손절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면 더 빠지더라도 보유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막 8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신경 쓰게 이상해요. 되면 머리만 아파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시장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만 원으로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8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만 지금은 조심하시고 만약에 손실이 적으면은 반등 줄 때 자르면 되는데 그 수준이 아니니까. 아,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7만 원대에서 3만 5천이면 반토막이에요. 지금 3만 9천이니까 예. 3, 40% 빠진 상황이라서 대형주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어떻게 더 많이 살까? 이 궁리를 하면서 그냥 잘 버티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풍제약요. 신풍제약. 예, 매수가는 10만 5천 원요. 매수가는 10만 5천 원. 네, 비중은 35%요. 비중은 몇 프로예요? 35%? 네, 이거 네네. 이거 예전에 사실 때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신 건가요? 아, 그냥 샀습니다. 그냥 그런 거 사셨어요? 아니고, 예. 네. 이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엄청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에 지금 뭐 이게 3,000% 넘게 올라갔으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많이 네. 빠졌는데 많이 빠졌다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지금. 예,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무겁게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쉽게 네. 반등도 잘 안 줍니다. 근데 지금 물린 자리가 뭐 3만 원이다, 뭐 4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네. 물타기를 뭐 더 해가지고 뭐 빠져나올까 뭐 공의를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비중도 작지도 않고 물린 가격대가 네. 지금 10만 원이면 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보여줘 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하듯이 이게 뭐 겨자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막 울면서 먹잖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것처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3만 원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참고 기다려 보시고요. 네. 4만 원, 뭐 5만 원, 뭐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뭐 그까지 올라와서 뭐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만. 보유요. 네. 추가 매수 쉽지 않은 게 네.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라가 있냐면 그래도 400%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바닥에서 그래도 아직도 400%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어서 추가 네. 매수는 여전히 안 됩니다. 아,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그 고통도 굉장히 심하고 길어요. 예. 그래서 주식의 무서움이 뭐냐면 많이 올라온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게 3,000%, 네. 3,000%나 넘게 올라온 종목이라서 지금 고통과 조정 기간이 지금 길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추가 매수만 안 되고 그냥 보유는 되시더라. 아, 그러면 보유하면 반등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기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이미 벌써 네. 반등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준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얘네들 세력들도 들어 올릴 생각이 아직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요. 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전체 다 강세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제약주 강세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진단 키트만 움직여요. 녹십자 MS라든지 네. 지금 보면은 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만 움직여요. 일부 종목만. 예. 그래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그러니까 손절을 차라리 깔끔히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 맞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 이거 무조건 밑으로만 한 5천 원으로 다시 내려갈까? 그러면은 지금은 손절하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네요. 네, 참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매수도 안 되고 계속 그냥 걱정도 지금 아직은 계획도 없고 하니까 계속 참고 보유하고 그렇죠. 있다가 이거를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누가 많이 버티냐 게임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예. 막 우리 그 뜨거운 열탕 있잖아요. 예. 열탕 들어가면은 거기에 한 5분만 있어도 막 예. 죽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기서 누가 버티냐. 그러니까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막 뜨거워서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버티냐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이 다 나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가고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다 받아가면은 다시 움직이기 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혹시 상장 폐지는 안 되겠습니까? 반등이요? 상장 폐지. 아, 상장 폐지요? 네. 상장 폐지 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1조 2천억짜리가 상장 폐지되면 난리 나겠죠? 상폐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이제 보유죠, 보유하고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죠? 장기적으로 보고 한 1년 정도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여기까지 아,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바이오스마트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오늘 매수가는 5,6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5,7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그리고 해운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7% 하락한 2,72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하락하면서 87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움직임들이 갑자기 좀 전에 한 1분밖에 안 됐어요. 1분 전서부터 해서 녹십자 MS가 지금 15%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침서부터 해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사망자 안 늘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도 오미크론 감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뉴스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델타 변이보다 지금 얘네들이 위험할 수 있다. 내지는 지금 사망자가 지금 추월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들과 함께 뉴스가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 뉴스들을 봤을 때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을 보면 확진자 20만 명, 30만 명은 거의 뭐 현실화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서부터. 그리고 지금 병상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동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병상들도 이제 적어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서 뭐 음압병동 관련주들 다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련주들, 지난번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서부터 얘기했었던 그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맥IC인가 그거랑 메디아나 유유제약, 그다음에 부강약품, 대원제약.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아니면은 이제 해열제 관련주, 감기약 관련주 쪽이었는데 이제 섞여 있는데 이쪽 애들이 지금 죄다 빨개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슈에 지금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하루 이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 숫자도 늘어날 거고 위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 숫자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늘어날 겁니다. 정부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부 관계자 얘기로는 한 100명 정도 예상을 이제 한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제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열흘이면은 1000명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이거 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해열제, 감기약, 비상약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아마 챙길 겁니다. 아마 뉴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량들이 많이 팔려 나간다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약, 상비약 관련주, 감기약 관련주 이런 애들 한번 움직이다. 산소 포화도 측류 움직이다가 그러다 진단키트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 움직이다 보면 제약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는 이 이슈에 움직일 수 있어 보인다. 아직도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이제 제약 관련주에 대한 한 번 정도의 이슈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계속 지금 녹십자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계속 튀잖아요, 지금. 녹십자 MS. 녹십자 MS는 시가총액은 1,900억밖에 되질 않는데 거래량들이 좋죠. 지금 거래가 막 실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2등주, 뭐 3등주, 뭐 쫓아가서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냥 플러스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노행텍도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뒤늦게 얘도 움직이죠. 나노 혜택도 얘도 지금 플러스가 좀 전에 아까 전에 여기 분차트에서 한번 확 튀는 흐름들이 재택 관련주, 재택 치료 관련주 움직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2등주로 쫓아가는 건 없지만 지금 녹십자 MS가 이러다 상한가 가면 그 다음으로 쫓아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엑세스바이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플러스권 전날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오늘은 이제 바이오스마트 거래량을 봐서는 녹십자 MS 다음으로 쫓아갈 것 같은데 뭐 조만간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녹십자 MS처럼 거래만 실리면 이 앞에 거래량 들어왔던 애들이 얘네들이 깨어나면 확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네들도 틸 종목이니까 장중에 밀려서 싸게 내려오면 저점 매수를 잘 해놓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아까 5,650원 얘기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면은 확 잡아 들어가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래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800원에 20%요. 6,800원에 20%. 예. 뭐 사신 지는 뭐 한 달? 예. 한 달 정도 좀 되신 것 같고 워낙 뭐 바닥에 있어 갖고 지금 뭐 수익으로 나는 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래가 없네요. 한 8,000원까지는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8,000원까지요? 네. 예. 8,000원까지는. 그래서 얘도 그 기계주이긴 한데 얘도 LNG 이슈가 있어서 예. 뭐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근데 거래가 없어서 이게 빨리는 안 올라가도 이 정도 위치에서 그냥 천천히 가져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글벳. 이글벳.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쪽인데 뭐 지난번에 조류독감 뭐 AI 발명을 했다라 그러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들도 아직 이쪽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타이밍에 반등 주면 이중바닥형인데 반등 주면 한 8,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쉽지는 않아요. 이 정도 올라오려면 얘도 15% 정도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8,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담을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는 거는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팜스토리 유튜브 상담이고요. 곡물 관련주들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박스권에서는 뭐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뭐랍니까? 올라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샀을 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얘도 바닥에 있죠. 바이오스마트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곡물 관련주다. 사란 얘기예요. 이게 곡물 관련주면 이게 LNG 관련주면 이게 뭐 유가 관련주든 아니면 이게 소주 관련주든 그렇죠? 음식료 업종이든 곡물 관련주든 옥수수 관련주든 이렇게 생긴 애들을 공략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얘들이 고점을 주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정확하게 박스권으로 얘는 바이오스마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팜스토리도 요 바닥 권역에서 있을 때선 좋았죠.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그러니까 바닥일 때는 매수, 올라올 때는 매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저항에 걸리는 자리죠. 그래서 매수한 자리가 좋지를 않았다. 다시 밀리면 밑에서 아직 이슈는 살아있으니까 2,100원대에서 다시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다시 올라올 때 2,700원대에서부터 2,800원에서는 매도 타임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 지지가 되면 내일 정도에서는 정상적인 종목들도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오늘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이 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서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정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